자,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리뷰를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10장 정연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 여러분 뭐 오매 법칙 다 알죠? 그거는 여러분 다 이과잖아. 문과 출신 손 들어봐요. 문과야? 앞부분 들었어? 안 들었어? 자신 있어? 일단 오케이 좋아. 자, 그 오매 법칙은 그래도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오매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이 오매 법칙이라는 게 이제 DC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저항하고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식을 우리가 하는 게 오매 법칙이고, 가장 유명한 식 V는 IR이라는 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V는 IR이라는 게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 정확하지 않은데 근사치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우리가 회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에 실습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뭔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예전에 없었을 경우는 다 핸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손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오매 법칙, V는 IR이에요. 여기서 V가 뭘까? 전압이죠. I는 전류, R은 저항. 예, 맞아요. V는 이제 볼테이지고 I는 이제 커런트고 R은 이제 리지스터라고 해갖고 V는 IR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매 법칙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나타낸 식이 요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요놈이 이제 저항인데,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요 부등호야, 부등호.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건 뭐의 의미냐면, 플러스는 항상 높다는 뜻, 마이너스는 항상 낮다는 뜻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커런트가 이렇게 흘렀어.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 우리가 전류는 류가 이제 흐를 유자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전류를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은 어떻게 흘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 아니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전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이쪽으로 흘렸다는 거는 이쪽이 높다는 거야.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는 뜻.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야. 이쪽이 지금 높고 여기가 낮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현이 된 거지.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마이너스 I라고 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반대로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I로. 그럼 어디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가 마이너스 I라고 하면 이거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지면서 I가 되는 거고, 그럼 어디가 플러스가 돼? 여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딘지 위치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분석해서 이제 답을 딱 얻으면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딘지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이제 V는 IR이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게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그래서 V하고 I하고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이런 거야. 그럼 V하고 I의 관계식에서 여기가 뭐야? 변화량. V의 변화량 I. 이게 뭐냐? R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R이라는 건 뭐냐? 전류의 변화량분의 전압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하는 거야.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저항의 표현은 ohm으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처럼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지금 이게 전류의 변화량분의 전압인데, 아까 전에 요거 그냥 바로 기울기는 R분의 1이라고. R분의 1이면 이걸 뭐냐? ohm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S자로 해서 시멘스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이거를. 표현이 이건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라는 개념이 이제 파워는 뭐야? 전력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뭐 여러분 핸드폰 파워, 뭐 보조 배터리 갖고 있을 때 뭐 미리 암페어 아워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전력 소모량, 뭐 전압, 뭐 전구 60W짜리 전구 쓰고, 뭐 LED를 쓰면 뭐 저전력
저전력으로 구동한다 뭐 그런 말 많이 듣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라는 게 이제 파워라는 거예요. 그럼 파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파워의 데피니션 정의는 V는 I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데피니션이 이게 기본적인 데피니션인데 우리가 V는 IR이라는 오메 법칙을 같은 V가 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준 거야. V에 대해서 대입을 해줬더니 I의 제곱 곱하기 R로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I에 대해서 I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서 대입을 해줬더니 R분의 V의 제곱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어느 경우에 성립이 되느냐? DC 상태일 때만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뭐 여담으로 파워 곱하기 우리가 시간, 타임을 하면 이게 뭐예요? 줄. 맞아. 줄이 뭐야? 줄이 1인가? 에너지잖아, 에너지. 에너지가 줄로 표현되잖아. 그 에너지. 시간. 파워 곱하기 시간이 우리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는 항상 포지티브라는 거, 저항에 관해서는. 그럼 요거에 이제 파워, 아까 전에 요거에 대한 파워를 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양단에 걸치는 거 V가 있고,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P는 V, I고, 여기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V는 IR의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갖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은 거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DC 상태의 파워고, 나중에 뒤에 우리가 정연파에 대해서 배우면 AC 상태에서의 파워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건 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가 세 번째 주에 배우게 될, 세 번째나 네 번째 주에 배우게 될 텐데 그때는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항상 이 식은 언제냐? DC일 때만 성립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픈과 숏서킷이라는 거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거 기억이 납니까? 은솔이는 작년에 배운 거 기억나나? 조금 기억나? 가은이는? 희빈이는 또 사라졌네? 그래. 여러분 기억나요? 한 학기 전에 배운 거. 기억나? 기억나? 오픈이라는 게 뭐예요, 오픈? 열린다고요.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오픈이라는 건 회로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픈. 이게 오픈이에요, 오픈. 그럼 숏이라는 건 뭐겠어? 닫혔다는 거. 숏이라는 건 닫혔다는 거는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이걸 이제 숏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픈하고 숏이 갖는 이제 어떤 회로에서의 오픈과 숏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픈이라는 게 아까 전에 이렇게 저항이 있고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렀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저항을 딱 뗐어. 딱 뗐으면 이게 어떻게 전류가 어떻게 안 흘러지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의미는 뭐야? 숫자로 나타내면 0이라는 거예요. 그쵸? 전류가 안 흐른다.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느냐? V는 IR이잖아? R이? 그럼 전류가 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R하고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오픈이라는 거는 뭐냐? 전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놈이 무한대야. 저항이 무한대가 가면 돼. 저항이 무한대를 의미니까 이게 무한대니까 전류가 0이 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항 부분을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전선을 사용해서 여기를 또 연결을 해줬어. 저항을. 그러면 전류라는 게 이제 흐르는데 우리가 물이 흐를 때 물이 막 콸콸콸콸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바위가 막고 있는 대로 바위를 지나서 가겠어? 아니면 바위가 없이 그냥 더 뚫려 있는 데로 가겠어? 뚫려 있는 데로 온다 이거지. 물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긴 바위가 막 있고 여긴 그냥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 그러면 물이 다 일로 흐를 거라고.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가다가 저항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전선으로 연결했으면 어디로 흐르냐? 다 여기로 흘러 전류가. 그러면 저항이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놈이 됐는데 지금 전류가 다 여기로 흘러가니까 전압 강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압 강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V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한번 오메 법칙으로 보면 V는 IR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저항이라는 놈이 R이 있는데 지금 이게
숏이 됐다는 의미는 저항 R이 0이 됐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니까 V가 0볼트가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저항의 이 양단에 걸리는 것은 V는 0볼트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CL의 정의는 어디에서? 그치? 한 노드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 혹은 흘러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그게 KCL이에요. 맞았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건 이쪽 방향, 여긴 나가는 방향, 여기는 나가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KCL의 정의는 한 노드로 봤을 때 모든 흘러들어오는 전류합은 0이다라고 했어. 근데 이거 지금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럼 들어오는 방향이고 서로 방향이 틀리잖아? 그럼 똑같이 방향을 맞춰줘. 이건 뭐겠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ID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IC가 되죠. 그러니까 IA 더하기 IB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IC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ID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IA 더하기 IB는 IC 더하기 ID가 된다. 이게 KCL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해서 되게 편한데? 자, 우리 KCL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노드라는 걸 우리가 노드가 이제 마디라는 건데, 이제 마디를 파악해야 돼요. 마디라는 거는 뭐냐 하면 동이상을 말해요. 동전압. 전압이 같은 부분을 이제 마디라고 하는데, 마디를 보면 여기서는 요거가 같은 마디야. 왜냐하면 이 마디 안에서는 전압 강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마디라고 보고, 여기서 이 마디에 흘러 들어가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볼테이지 소스에서 공급되는 이거는 3A야. 자, 요로 가는 게 3A. 요로 가야 되는 게 몇 A예요? 마이너스 2A가 되고, 요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또 요로 들어가는 거는 플러스 5가 돼서 KCL은 이게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I는 뭐가 돼요? 6A가 된다 이거지. 6A인데 이게 플러스 6A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의 6A가 된다. 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KCL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KVL이라고 합시다. KVL. 이거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KVL은 뭐냐? 어떤 닫힌 루프 안에서의 모든 전압의 합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KVL이에요. 자, 우리 한번 자, 여기가 이제 루프인데 지금 여기가 다 루프가 지금 A, B, C가 다 닫혀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루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릴 수 있잖아.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1번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루프를 한번 분석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어. 플러스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방향성이 틀려. 똑같이 해줘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V2가 된다고. 근데 여기 그러면 요거 됐고, 그럼 여기 가면 마이너스 나왔고 플러스니까 이건 바꿔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루프의 이 모든 이 루프 안에 닫힌 루프 안에 있는 이제 전압 소스의 합을 다 더해보면 빼기 V2 더하기 V3은 뭐냐?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V2는 V1 더하기 V3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잘못된 거는 이건 플러스여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강의 노트 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디 안에서 돌릴 때, 루프를 놓고 돌릴 때 이게 마이너스부터 시작됐으면 이 루프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 더해줬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거 다 합해놓고 0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 여러분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이것도 같은 루프로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와야 된다. 여러분이 그거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KVL, KCL을 사용해서 한번 VX하고 여기 IX를 한번 구해봅시다. IX가 여기, 여기에 걸리는 거 VX, IX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소스에서 5A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야. 여기 소스, 전압 소스야. 전압 소스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돼. 저수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을 뚫어서 지금 여기서 5A가 콸콸콸콸 흘러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높이가 뭐냐? 60V다 이거지. 60V. 이게 5A가 흘러나갔어.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여기니까 플러스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야? 그렇지. V는 IR이니까 I가 5, 여기 8옴이니까 40V가 걸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40V인데 지금 요 노드는 60V라고 했어. 그럼 여기 걸리는 거 얼마겠어요? 20V가 되겠지. 왜냐면 60하고 20하고 그 사이가 40V가 있으니까. 그러면 20V가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20V니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좀 낮은 거야. 그라운드라고 봐도 돼요. 가장 낮아.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니까 2A가 된다. 2A. 자, 그러면 여기로 흘러가는 게 5A, 여기로 나가는 게 2A고 하면 이제 여기에 어떤 뭔가가 있을 거야. 여기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I라고 합시다. 이쪽 방향으로 I. I라고 하면 KCL에 의하면 5A 더하기 I 더하기 요거는 지금 요쪽 방향이 플러스 2A니까 요쪽 방향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A의 합은 0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I는 뭐? 마이너스 3A가 돼. 그래서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3A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3A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3A가 지금 여기서부터 흘러 3A가. 그러면 여기 오메 법칙에 의하면 자 12V가 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2V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걸린 게 몇 볼트가 돼요? 8V가 돼요. 8V. 그럼 8V니까 요 노드가 전부 다 8V니까 VX는 뭐가 돼? 8V가 나와. 그러면 IX는 어떻게 구하느냐? IX는 여기에서 가는 게 이제 IX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로 흘러가는 게 3A라고 했고. 그럼 여기가 8V니까 여기로 흘러가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4A가 되겠지. 8 나누기 2니까 여기 오는 게 4A야. 그러면 우리가 KCL을 또 사용해서 보면 여기로 가는 게 3A. 그럼 이쪽 방향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4A고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 방향 그대로 오니까 플러스 IX가 되고 그게 0이다 이거지. 그러므로 IX는 1A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KCL, KVL을 여러분이 모르면 이제 솔직히 회로 분석은 다 KCL, KVL 가지고 다 하는데 이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자, 질문.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뭔데? 자, 우리가 이제 소스가 무슨 뜻이야? 소스. 원천이라는 거야, 원천.
볼테지 소스는 전압 1이라고 하고 커런트 소스는 뭐라고 해요? 전류 1이라고 하는데 그 소스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전압원은 이렇게 우리가 직렬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 전압원은. 이건 어떤 의미냐? 요놈 여기 저수지에 여기에 V1만큼 차 있고 여기 저수지에 V2만큼 차 있고 여기 저수조에 V3만큼 차 있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V3이라고 하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좀 방향이 바뀐 거를 우리가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방향을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지. 이거를 우리가 직렬로 의미했다는 의미는 이거를 더 큰 데다가 한 번에 합쳐버렸다는 거야. 여기다 넣어버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V1도 들어가고 V2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V3이 들어가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대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은 같아줘야 돼. 그렇게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전류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 막 흘러가고 있다가 어디에서 하나가 합쳐지면 여기가 I1이라는 물이 흐르고 I2의 양이 흐르고 I3의 양이 흘러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인데 요 놈만 이상하잖아. 요 놈만 삐꾸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러니까 I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마이너스 I2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I3이 다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하나로 합쳐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호수에서 물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이게 뭐 병렬로 동시에 뿜어내면 그 양이 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I1, I2, I3으로 돼가지고 크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정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금 이쪽에 지금 이쪽에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방향을 우리가 이쪽으로 틀어줘야 돼.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아랫방향으로 통일시키고 싶다. 아랫방향으로 하면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아랫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하면 이걸 합쳐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랫방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I1, I2, 마이너스 I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같은 표현이다 이거지.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이 방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전압원, 전류원에 이제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5V, 10V가 있어. 자, 저수조에 여기가 5V가 있고 저수조에 여기 10V가 있으면 이걸 동시에 이렇게 딱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놈이 15가 되는 게 아니라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10V에 있는 놈이 갑자기 이 수압에 의해서 이쪽으로 막 여기 관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막 움직이겠죠? 막 쭉쭉쭉쭉 빠져서 이놈이 이제 동일해질 때까지 빠진다고.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가 우리 하도 빨리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숏이 났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건전지를 하나 사갖고 놔서 건전지를 사서 여기에다 우리가 전선을 연결해갖고 이 전선 피복을 벗긴 다음에 여기다 한번 대보세요. 스파크 팍팍 나면서 여기에 방전이 돼버린다고. 이거 마찬가지야. 5V하고 10V하고 바로 연결해보면 10V짜리가 이놈을 5V짜리로 낮은 대로 전류가 엄청나게 확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놈이 방전이 돼서 이게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괜찮아. 저항이 있다는 거. 왜냐면 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여기로 빠져나가는 걸 이 저항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 이 두 개의 차, 10V하고 5V 차이에 전압 강화가 여기에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저항이 없이 숏을 해버리면 막 뭐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서 바로 그냥 엄청난 전류가 한 번에 흘러와서 요놈이 방전돼버린다. 그래서 요거는 좋은 회로가 아니다. 단지 이 사이에 저항이 있다면 이게 버퍼처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을 놓은 거고 14V, 2V니까 여기에 걸리는 건 당연히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고 요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12V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4V 여기 잡아.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전압 차이가 15V가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원래
그냥은 몰라요. 이거 VX라고 해놓고 보면 우리가 KVL을 사용해 보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플러스네 안 돼.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주고 마이너스 VX가 될 거고 플러스네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2V가 되고 이걸 다 합쳐주면 2 더하기 VX 더하기 14V는 0이 되잖아. 그러니까 VX는 얼마야? 12V가 된다. 그치? 그래서 이 VX가 12V가 여기에 걸린다는 거 우리가 KVL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류원의 소스가 있어. 전류원이 물길이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물길이 더 큰 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망창 흐르는 놈이 여기서 나왔을 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합쳐져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물이 합쳐져서 나오려면 관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합쳐져서 나와야지 여기서 나오는 물 여기서 나오는 물이 합쳐서 왕창 나오는 거지. 물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물길이 이만큼의 물길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커런트 소스를 전류원을 이렇게 직렬로 해주면 안 된다는 의미야. 자, 여기가 1A고 지금 여기가 1A니까 방향을 롤로 바꾸면 마이너스 1A야.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0A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예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 합쳐져 갖고 나눠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해서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직렬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저항 같은 건 한번 보자. 저항은 직렬하고 병렬의 위치가 가능해요. 자, 이것도 이제 KVL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VX가 되고 여기 루프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V1 더하기 V2 더하기 VN은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VS는 0이 되니까 그러므로 VS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쭉쭉쭉쭉 VN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V라는 게 뭐냐? V1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전류가 지금 전류가 여기 I가 흐르잖아. 여기 흐른 전류는 뭐겠어? 여기서 흐르는 게 I야. 왜냐하면 전류가 가는데 어디서 전류가 여기 뭐 이렇게 노드가 있어서 전류가 새롭게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계속 여기에서 I가 흘렀으면 여기도 I가 흘러. 그래서 I가 들어온다 이거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 I2가 있으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달라지겠지만 새로 유입되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I가 여기도 똑같이 I가 흐른다 이거야. 그러면 V1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 법칙에서 I1이 될 것이고 I 곱하기 R2가 될 것이고 I 곱하기 RN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거 각각 오메 법칙에 의해서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줘서 하면 VS는 IR1, IR2 쭉 IRN이 되고 이걸 I로 뽑아주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N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렬일 경우의 저항은 어떻게 되냐? 다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REQ라고 놓으면 이퀴벌런트 동일한 저항으로 넣어서 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VS I 곱하기 REQ 이게 우리가 오메가 법칙을 회로로 해보면 VS 그대로 있고 IS가 나가고 REQ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아진다 이거지. 여기서 그러면 REQ는 뭐냐? R1 더하기 쭉쭉쭉 RN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저항이 직렬일 때는 우리가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 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항이 병렬일 경우 한번 봅시다. 자, 병렬일 경우 전압은 변해야 안 변해요? 전압이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보면 요거 지금 같은 로드야. 왜냐면 여기에 저항이 어떠한 저항도 없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있어 없어? 없지. 요것도 지금 같은 노드야. 전압 강화가 없단 말이야. 즉 여기가 V라고 하면 여기도 V, 여기도 V라. 똑같은 전압이 지금 R1, R2, Rn에 걸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를 한번 꾸며봅시다. 여기에도 걸리는 게 V가 걸리고, 여기도 V가 걸리고, 여기도 V가 걸려. 그럼 여기 흐르는 걸 I1이라고 하면 I1은 어떻게 되느냐? V 나누기 R1이 돼요. 그럼 I2라는 거는 V 나누기 R2가 되고, IN은 뭐가 되냐? V 나누기 RN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전류가 쭉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한번 출발한 전화번에서 출발한 전류가 새로 유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거의 돌아올 때도 똑같은 놈이 돌아왔어. 근데 이거는 봐봐. 여기까지는 전류가 I가 잘 가다가 여기서 뺏기고 가다가 또 여기서 뺏기고 해서 나머지가 또 여기 흐른다. 막 전류가 유입되거나 뺏기거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KCL에 의하면 지금 여기가 같은 노드예요. 같은 노드. KCL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IS는 여기가 지금 같은 노드니까 방향이 이쪽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I1,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I2,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IN은 KCL에 의해서 0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IS는 I1 더하기 I2 쭉 I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를 여기 있는 오메가 부칙으로 구한 것들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IS는 R1V, R2V 쭉 가서 RN V가 되고 이거를 V가 같은 거니까 묶어주면 R1 1 더하기 R2 더하기 쭉 가서 RN분의 1이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체의 저항 REQ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거 오메 법칙으로 나타내면 돼. ISV니까 1분의 R1 더하기 R2분의 1 쭉 가서 RN분의 1 이게 뭐냐? REQ로 나타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표현이. 자, 이건 아까 전에 요거는 직렬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되는데 병렬은 이게 틀려요. 그럼 요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R1 패러렐, R2 패러렐 쭉 가서 RN 패러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R1 패러렐 R2는 뭐냐?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R1, R2 나누기 R1 더하기 R2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저항이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되지만 저항이 병렬일 때는 이런 부등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내주고 이거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다 지난 학기에 배웠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믿어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질문. 여기 학생 되게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공부 잘하는 학생 누구야? 공부만 할 것처럼 생긴 학생은 누구야? 자, 질문 없습니까? 자, 이제 우리 볼테지 디비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건데 전압 분배 법칙이 뭐냐? 이 저항이 있었을 때 과연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V가 있고 했을 때 각각 R1과 R2에 걸리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전압이 걸리면 아까 전에 저항이 직렬로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전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새로 유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I가 똑같이 여기도 I가 흐르고 여기도 I가 흐른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V1은 I 곱하기 R1이 되고 여기 V2는 I 더하기 R2가 돼요. 그래서 전압 분배를 한번 해봐서 V1에 걸리는 게 과연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V1에 걸리는 거. 자, 우리가 KVL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고 KVL을 사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V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V 더하기 V1 더하기 V2는 어떻게 되느냐?
0이 된다. 그러므로 V는 V1 더하기 V2로도 나타내요. 그럼 V1은 뭐냐? IR1 더하기 IR2가 되니까 I는 R1 더하기 R2분의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I1에 구하는 거를 한번 구해볼 텐데, 자, 우리가 우리가 전체적인 식이 이렇게 되는데, I는 R1, R2분의 V가 돼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V1을 I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R1 더하기 R2분의 R1 V가 된다 이거야.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 두 개의 저항 더하기 R1 곱하기 V를 해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R1 더하기 R2분의 요거 그대로 와서 놓으니까 R2 V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V2에 걸리는 전압은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걸 전압 분배 법칙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다 KVL, KCL을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KVL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KVL을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고쳐서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가 V를 걸렸으면 여기를 쫙 잘라준다고 생각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줘서 생각을 하면 지금 요 노드하고의 전압은 지금 V란 말이야.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전압은 V야.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요 노드하고 전체 여기로 봤을 때 노드의 합은 어떻게 되냐? V1 더하기 V2가 될 거라고. 요 두 개만 바라봤을 때. 그럼 V1 더하기 V2가 지금 여기서 노드가 V하고 여기가 V니까 여기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요 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고 요쪽에서 오른쪽에서 바라봤던 거는 V1과 V2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같은 노드 같은 전압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V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 굳이 여기 마이너스로 해서 이걸 다 더해서 이렇게 0으로 만들고 해서 해주는 것보다 웬만큼 이렇게 반으로 잘라줘서 요거의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는 플러스 마이너스랑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V 같아서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쉬어되려면 내가 한 가지 이게 팁을 주면 KVL, KCL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연습 문제 열심히 풀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이 있었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려면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 싫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점집에 찾아갔어요. 점집에 찾아갔더니 100일 동안 밤 12시에 화장실에서 칼춤을 추면 된대요. 그 학생이 정말 아주 명문대 가고 막 스카이대학 가고 싶은 마음에 아주 열심히 칼춤을 췄어. 밤 12시면 돼. 막 1시간 동안. 근데 100일째 되는 날 진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딱 한마디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명문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맞아.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KVL, KCL 잘하는 방법은 열심히 푸는 방법뿐이 없다. 그 방법뿐이 없어요. 세상에 쉬운 길은 없다. 자, 그럼 이제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전류 분배 법칙은 우리가 여기 봐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흘러가면 지금 요거 어떻게 돼? 여기 전압이 변하지가 않아. 전압이 변하지 않고 여기도 전압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거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I1은 어떻게 되느냐? V 나누기 R1이 되고
I2는 어떻게 되냐? V 나누기 R2가 돼요. 그러면 전류가 우리가 KCL에 의하면 여기에 갔던 전류가 지금 요로 분산되니까 I는 I1 더하기 I2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 이만큼 양의 I가 가다가 지금 여기 빠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입시켜 주면 어떻게 되냐? I는 R1 더하기 V, R2 더하기 V가 되겠고 R1 더하기 R2분의 V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V를 나타내주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I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쉽게 써주면 R1 더하기 R2분의 R1, R2, I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I1 쪽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1 더하기 R2분의 R2 V가 되고 요걸 또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I2는 어떻게 되느냐? R1, R2분의 R1 V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지. 전압 분배 법칙에. 자, 전압 분배 법칙하고 전류 분배 법칙하고 보면 전압 분배 법칙 V1은 어떻게 되냐? I1 더하기 I2하고 I1이 와가지고 여기 전압 분배 법칙이 이렇게 됐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는 어떻게 되냐? I1, I2, R1 더하기 R2, R2 V가 됐어. 그러니까 R2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압 분배 법칙에 보면 이게 틀려요. 여기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I1 더하기 I2, R1이 온 게 아니라 R2가 왔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R2가 온 게 아니라 R1이 왔어요. 전압 분배 법칙하고 약간 틀려. 저항이 오는 게. 근데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이 이런 식. 결국 오메 법칙과 KVL, KCL로 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슈퍼포지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슈퍼포지션이 이제 중첩 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배웠을 거예요. 중첩 원리도. 이게 중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앞에서 본 거는 회로는 다 전류원이 있거나 전압원이 있었어. 하나씩만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어떤 회로에서 보면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도 동시에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럴 때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느냐? 그럴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가? 아니면 전압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이제 중첩의 원리 이걸 사용해서 해요. 이것도 여러분이 기말고사 볼 때까지 이 중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중첩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중첩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전압 소스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숏이 됩니다. 전류, 커런트 소스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픈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IX를 구해야 돼. I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압원하고 전류원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고려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먼저 요 놈만 있다고 가정하고 요 놈은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커런트 소스를 어떻게 하냐? 오픈 시켜주라고 했잖아. 이게 없다가 오픈 시켜준다고 하면 회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거야. 60 여기는 95 그때 여기 흐르는 게 IX 프라임이라고 해요. 왜냐 IX라는 거는 이 VS의 영향도 받고 IS의 영향도 받는데 지금은 이 VS의 영향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IX 프라임이라고 해줬어. 그럼 여기가 지금 3V라고 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 IX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VS 나누기 여기 전체적인 저항이 지금 직렬로 됐으니까 6 더하기 9ohm이 되잖아. 근데 이게 3V라고 했으니까 나누면 어떻게 될까? 15 나누기 3이면 0.2 암페어 맞아요? 그러니까 IX 프라임이 0.2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압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그럼 이제 전류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한번 봅시다. 전류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는
지금 이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여기서 숏을 시켜준다고 했죠? 이 숏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회로를 다시 꾸며주면 요거 6옴, 요거 9옴, 그 다음에 요거 2A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IX2'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IX2'이라는 거는 요놈 커런트 소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법칙이 우리 배웠던 거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하면 이 IX2'은 6 더하기 9 더하기 여기 6259 곱하기 2A가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치? 요거 사용하면 그러면 요거 얼마예요? 15, 6 곱하기 2니까 12, 15 암페어. 자, 이거 계산기 0.8 암페어가 된다 이거. 자, 전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여기 0.29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전류에 의해서 받는 게 아래 방향으로 0.8이에요. 그러니까 IX라는 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IX 프라임 더하기 IX 2 프라임 즉 0.2 더하기 0.8이니까 1A가 된다 이거예요. 즉 요거는 1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첩의 원리야.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주는 거. 지금이야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게 처음부터 이쪽 방향으로 됐고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 나온 값을 더해줘서 계산했지만 이게 방향도 같아야 돼요. 중첩 방향이 밑으로 IX라면 이것도 밑으로 놓고 풀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거는 밑에 방향이고 요건 밑에 방향으로 했는데 요건 윗방향으로 해서 그냥 더해주면 안 돼요. 방향은 항상 같도록 해갖고 해준다. 이게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해 봅시다. 그 다른 방법은 우리가 여기를 VX라고 놓으면 IX는 어떻게 되느냐? VX 나누기 9옴 해도 된다 이거야. 요놈 우리가 VX를 알면 여기 흐르는 거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IX를. 그럼 요거 지금 VX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VX를 구해줘야 되는데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우리가 모르는 노드 이걸 VX라고 하고 자, 그럼 여기 VX에서 보면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는 3 빼기 VX 나누기 6이 돼요.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건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IX가 돼요. 그럼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건 어떻게 돼? 여기서 그대로 오니까 2A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2A는 KCL에 의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VX하고 IX의 관계가 요 부분만 보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IX는 VX 나누기 9옴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왔지?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 즉 VX는 9IX가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풀어주면 3 빼기 9IX 나누기 6 빼기 IX 더하기 2A는 0. 그래서 해보면 3 빼기 9IX 빼기 6IX 더하기 12는 0. 해서 쭉쭉쭉 하면 15 더하기 15IX. 그러므로 IX는 1A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 중첩의 원리를 이용했을 때 1A가 나온 거고 우리가 그냥 요거 KCL, KVL로 이용했을 때 1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편의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돼. KVL, KCL로 해서 여기 VX로 놓고 이런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만들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두 개의 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하나하나의 영향을 해갖고 구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건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해보면 돼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이 KVL, KCL로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중첩의 원리도 여러분이 익혀놓고 그 다음에 KVL, KCL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분이
중첩 원리보다는 KVL, KCL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여기 두 개니까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뭐 KVL, KCL도 되지만 나중에 이 커런트나 볼테지 소스가 뭐 3개, 4개로 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때는 KVL, KCL보다는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많이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 중첩의 원리 다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테브닌 등가회로 들어봤어요? 테브닌 등가회로? 테브닌 등가회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블랙박스가 있어 안에 몰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노드만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나중에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이제 윤희준 교수님이 디지털 실습도 하시나요? 거기 이제 실습 시간에 배우면 멀티미터라고 있어요. 멀티미터라고 해서 전압 전류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 두 노드를 딱딱 찍어서 봤을 때 여기서 바라보이는 저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두 노드에 걸리는 전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테브닌 등가회로로 만드는 거. 이 테브닌이라는 사람이 발명했기 때문에 테브닌 등가회로라고 하는데 여기 노드를 일단 딱 찍어봐.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다 하면 VTH로 놓고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또 여기에 노드를 또 찍어봐서 이때 저항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을 RTH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테브닌 등가회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테브닌 등가회로를 찾느냐? 처음에 이제 이런 회로가 있는데 처음에 할 거는 우리가 요 놈을 끊어서 이 놈을 없애버려. 아래를 없애버리고 이제 여기에서 바라보는 전압을 바로 재는 거예요. 측정을 해. 그래서 이거를 VTH라고 놓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등가회로 이 모르는 회로 안에 있는 어떤 전류원이나 커런트 소스가 있으면 커런트 소스는 뭐냐 숏을 커런트 소스는 오픈을 시키고 볼테이지 소스는 숏을 시켜가지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잘못 말했다. 저항을 구할 때는 커런트 소스는 오픈을 하고 전압원은 숏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바라보는 등가 저항을 구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압 분배 법칙이나 KVL을 사용해가지고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찾아서 이거를 여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요거 VTH하고 RH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띄었던 이 RL L이라는 거는 이게 로드의 약자인데 이 RL을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테브닌 등가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놈이 이제 로드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테브닌 등가회로를 찾는 거야. 처음에 이제 요거를 떼어버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테브닌 등가회로는 요거를 이제 떼어버렸어. 떼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회로가 이제 요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구해야 되는 건 VOC. 여기 걸리는 VOC를 구해야 돼. 자, 요거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건데 전압 강화라는 거는 전류가 흘러야지 전압 강화가 생겨. 저항에서.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두 갈래 길로 있어. 두 갈래 길로 있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막 가다가 물길이 있어야지 흐르는데 물이 가다가 여기서 저수지에서 만나야 되는데 물이 가다가 여기서 길이 끊겼으면 물은 여기서 더 이상 안 흐르고 다른 길로 흐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오픈된 거야. 오픈. 여기 지금 우리가 아래를 없애서 이게 오픈을 시켰으니까 전류가 여기에 안 흐른다 이거예요. 전류가. 어떤 전류도 안 흘러. 그러면 여기 전압 강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없어.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OC는 결국 뭐가 되느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OC랑 같아진다 이 말이야. 왜냐면 여기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숏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 왜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VOC를 구하는 거니까 이 3옴하고 6옴만 보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하면 더하기 6 곱하기 12가 VOC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72 나누기 9는 얼마예요? 8V가 되겠죠? 그래서 VOC는 8V가 돼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8V를 여기 먼저 적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줘야 되는 거는
이퀴벌런트 저항, 여기서 바라보는 RTH를 구해줘야 돼요. 저항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커런트 소스는 오픈을 시키고 전압원, 전류원은 오픈을 시키고 전압원은 숏을 시킨다고 하니까 요걸 숏을 시켜줘. 그래서 나타난 게 요놈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이제 저항을 구해보면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해요? 저항이 무슨 모양이에요? 병렬이죠. 병렬이 어떻게 되겠어? 3 더하기 6 더하기 6, 3, 18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9하고 18이니까 2옴이 된다 이거예요. 즉 요 병렬은 2옴이 돼. 그러니까 요거는 2옴이 되고 요거는 지금 7옴이 되고 그리고 요걸 바라보는 거니까 그럼 요놈하고 요놈은 또 뭐예요? 요놈하고 요놈은 직렬로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7옴 더하기 직렬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 총 9옴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RTH가 9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옴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쓰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테브닌 등가회로. 즉, 요 네트워크 A로 표시된 이 박스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테브닌 등가회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가 이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테브닌 등가회로를 만드는지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해요. 자, 테브닌 등가회로라는 게 이렇게 전압원가 이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또 노튼 등가회로라고 있어요. 노튼 등가회로는 전류원하고 저항하고 나타내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모르는 어떤 블랙박스가 있어. 모르는 게 있는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압을 측정할 때는 여기를 오픈시켰다고. 이거를 아예 없애줘가지고. 왜냐면 이걸 오픈시켰어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 전압을 요 저항을 해서 오픈시키면 전류가 여기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튼 등가 회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오픈돼 갖고 전류가 안 흘러나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여기 숏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테브닌 등가 회로에서는 이 로드 부분을 오픈을 시켜줬는데 노튼 등가 회로에서는 이 로드 부분을 숏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숏을 시켜줘서 흘러나오는 전류 ITH를 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저항을 구할 때는 요 놈을 이제 없애주고 요 놈을 없애주고 여기서 바라보는 거 아까 전에 처음 하고 그래서 커런트 소스는 오픈 전압 소스는 숏을 시켜줘가지고 여기서 바라보는 RTH를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노튼 등가회로 아까 전에 테브닌 등가회로는 요렇게 여기 이렇게 전압원하고 전류원이 이렇게 전압원하고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노튼 등가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원하고 이렇게 전류원하고 저항만 이렇게 나타내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예제를.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노튼 등가회로를 구하는데 처음에 요로 흘러나오는 전류 ITH를 구하기 위해서 요 놈을 숏을 시켜요 강제로. 숏을 시켜가지고 여기 흘러가는 게 이제 ITH야. ITH가 여기로도 흐르니까 여기도 ITH가 흐르는 거야. ITH가. 자, 그럼 ITH가 흐르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 ITH가 흘러가니까 그리고 여기를 VX라고 놓고 VX라고 놓고 한번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KVL, KCL도 있는데 이게 소스원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KVL, KCL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로 흘러가는 거는 뭐냐? 4 빼기 VX 나누기 2K가 전류가 I1이 흘러가. 그 다음에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거는 2mA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로 흘러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ITH니까 이쪽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ITH가 되죠. ITH는 합이 0이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하나 받았고 이게 1번 공식. 2번 공식은 뭐야? 여기로 흘러가는 게 ITH잖아. 그러면 VX 나누기 3K옴이 ITH예요. 그러면 이게 VX는 3K 곱하기 ITH가 되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4 빼기 3K ITH
더하기 4 빼기 2K I TH는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2mm 곱하기 2K이기 때문에 그냥 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K I TH는 이게 더해주고 8이니까 마이너스 8로 되고, 그래서 나눠주면 ITH는 1.6mA가 돼요. 맞아요? 이게 K가 10의 3승이니까. 그리고 ITH는 1.6mA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노튼 등가 회로로 구해주면 이렇게 하고 1.6mA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RN을 구해줘야 돼. RN을 어떻게 구해주느냐? RN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오픈시킨다고 했어. 오픈시켜가지고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만 구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RN을 할 때는 이걸 숏을 시켜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숏이 되는 거고 커런트 소스 오픈이 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 회로를 정리해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요거 2K 옴이 되고 요거는 3K 옴이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 직렬이니까 5K 옴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RN은 5K 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나 한번 봅시다. 맞죠? 그래서 요걸 구해준 다음에 1K 옴을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이제 노튼 등가 회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회로에서. 노튼 등가 회로하고 테브닌 등가 회로는 비슷해요. 여기 1.6, 여기서 이 노튼 등가 회로에서 테브닌 등가 회로를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테브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놈을 오픈시켜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전압을 재주는데 전압을 보면 1.6mA가 가다가 욜로는 오픈됐으니까 안 흘러. 그러니까 욜로만 흐를 거라고. 그러니까 5K 곱하기 1.6mA니까 얼마야? 8V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테브닌 등가 회로에 8V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저항은 요거 오픈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5K옴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퀴벌런트 등가 저항이 5K옴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테브닌 등가 회로로 여기서 노튼에서 테브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테브닌에서 노튼은 또 어떻게 가느냐? 노튼에 여기 흐르는 전류 ITH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숏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8 나누기 5K는 뭐냐? 결국 1.6m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이퀴벌런트 저항은 요거 오픈일 때이고, 요거 또 전압원은 숏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5K옴이 된다 이거지. 그래갖고 노튼 등가 회로도 이렇게 나타낸다. 노튼하고 테브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번 시간 끝나고 숙제를 내줄 텐데 여러분이 숙제를 풀면서 열심히 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질문, 노튼, 테브닌 질문. 숙제 풀어와야지. 알려줄 거야. 빨리 숙제하고 싶죠? 자, 이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는 걸 배웁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DC 상태에서 파워는 정의가 P는 VI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저항 하나만 있을 때 얘는 P는 VI라고 해서 오메 법칙 V는 IR을 하니까 I의 제곱 R이 되는 거고 V의 제곱분의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워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저항 하나만에 우리가 파워를 구하진 않아. 테브닌 등가회로를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전력,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전압이 우리가 원하는 이 로드에 얼마큼 잘 전달이 되느냐, 이 파워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이제 RL에 가장 맥스가 되는 최대의 파워를 전력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고 해서 최대 전력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로드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면 우리 핸드폰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에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 핸드폰에 맞물려 있는 어떤 우리가 AP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아니면 메모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RL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L의 여러분이 말하는 이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려면 전압이 있어야 된다고. 전압.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오래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빨리 닿는 게 좋아? 오래 가는 게 좋다. 그럼 오래 가려면 여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최대한 많은 전압을 여기다 공급을 해줘가지고 이놈이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배터리가 금방 소모가 돼. 그럼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제품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요게 이 전류의 이 원천이 되는 이 전압원이 여기로 전력을 전달해 주는데 여기에서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 주는 거야. 여기서 막 저수지에 물이 이만큼 막 넘쳐 흐르는데 이게 가는 동안에 어떤 이 저항물 때문에 나중에 와서 받아보니까 이게 물이 쫙 줄어 있어.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잖아. 여기 이만큼 넘쳐 있는 물이 먼 길을 왔을 때 흘리지 않고 잘 오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게 그런 의미에서 맥시멈 파워 트랜스포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맥시멈 파워 트랜스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의 전력이 최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의 여기에 넘치는 전압원이 여기 최대로 전달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VL이라는 거는 IL 곱하기 RL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RL, RS 그 다음에 RL 곱하기 VS는 VL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여기서 흐르는 게 여기 걸리는 전압이 VL이고 그럼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지금 전류가 여기서 시작해 갖고 가서 어디 빠지는 패스가 없기 때문에 전류 IL은 RS 더하기 RL 분의 VS가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이 IL을 여기다가 왜 대입하는 게 없지? 아니, 잠깐만. 대입할 필요가 없지. 파워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해서 여기 걸리는 VL을 구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L도 우리가 구했어. 근데 파워의 식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파워는 VI라고 했죠. 근데 VI인데 우리는 어디에 파워를 구하고 싶냐면 요거의 파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L이라고 놓고 VL, IL이 되니까 여기에 구한 IL을 가져다 놓고 RS 더하기 RL 분의 VS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구한 VL을 또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요놈이 지금 RL 더하기 RS가 같으니까 제곱꼴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L이 올 것이고 여기 VS가 있으니까 VS의 제곱이 돼서 이 저항, 이 로드에 걸리는 저항 파워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최대한 손상 없이 최대한으로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어. 먼 거리 우리가 이게 접시물을 받아갖고 먼 거리를 가는데 흘리는 거 없이 최대한 보존해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대치가 돼야 되는데 최대치가 되려면 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 이제.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RS하고 RL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거 그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이 부호가 성립되려면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 같을 때 요거 최소 는자가 되고 이게 서로 틀리면 그때는 요 부등호가 요기가 된다. 이거 여러분이 아마 그 수학 정석 그런 거 배우나? 거기 아마 그 고1 때 배운 일반 수학 고1 때 배운 수학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RS 더하기 RL 이게 어떻게 되느냐? RS하고 RL이 같을 때 요놈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 파워, 이 전력은 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RS하고 RL이 같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력이 손상 없이 최대로 전달이 된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핸드폰에 우리가 이거 무선 통신 어떻게 하겠어? 기지국하고
어떻게 통신을? 그냥 뭐 아무튼 통신이 될 거잖아. 여기에 보면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안테나가 안에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에서 이런 이제 전력을 막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이 안테나 앞에 붙어 있는 게 파워 앰프라고 붙어 있어요. 파워 앰프라고 붙어 있는데 이 파워 앰프 단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안테나도 이런 로드랑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앰프에서 발생하는 이 파워가 이 로드에 최대한으로 전략돼야지 이 안테나에서 이제 전파를 막 쏴줄 때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게 50옴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해요. 즉 안테나도 50옴으로 만들고 여기서 바라보는 파워 앰프도 50옴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해줘야지 요놈의 이 파워에서 나오는 전력이 이 안테나의 최대치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임피던스 매칭 개념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야. RS하고 RL하고 같이 만들어줘서 맥시멈 파워를 전달해 준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질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OPM프. 여러분 그 교과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OPM프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일공학과에서 OPM프 모르고 졸업하면 이게 어디서 명함을 못 내밀어. 우리가 이제 의용 생체공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걸 많이 할 텐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가 커요,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작아. 우리 생체 신호가 이게 뭐 여러분이 심전도 검사하면 뭐 1mV 혹은 뭐 마이크로볼트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온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압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통신할 때 핸드폰에서 나오는 여기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압이 거의 막 50V 돼요. 50V, 100V.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속 오래 통화하면 막 뜨겁게 달궈지는 이유가 여기서 막 50V, 100V짜리가 막 진동이 난다고. 이게 사인파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크로웨이브가 뭐야?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라는 게 뭐예요? 특정 주파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바꿔주면 그 안에 우리 음식물 안에 있는 그 수분이 뭐야? H2O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이 극성을 계속 바꿔주면 이 수분이 막 진동을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막 바뀌면서. 그러니까 진동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계속 스핀하게 되니까 이제 열이 발생해서 이게 더 데펴지는 원리거든. 우리가 이제 핸드폰 통신도 이제 기가 통신을 하고 있는데 1기가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1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1기가헤르츠라는 거는 그 사인 웨이브가 1나노초만큼 진동을 하는 거예요. 1나노초. 1나노초만큼 진동을 하는데 그게 거의 50V 가까이 막 진동을 한다고 해봐. 얼마나 빨리 진동을 하는 거야. 그냥 이거를 가까이 되면 그래도 머리도 약간 좀 아프고 하는 이유가 지금 막 사인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좀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내가 여기까지 그래 맞아. 우리 근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는 50V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1mV가 아주 작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PC상에서 보는가 아니면 우리가 뭐 핸드폰 상에서 보려면 거의 뭐 몇백 미리볼트나 아니면 몇 볼트로 증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증폭하는 게 이제 OPM프를 사용해서 우리가 증폭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OPM프를 모르면 OPM프가 없다면 증폭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생체 신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OPM프고 여러분이 한 학기 내내 OPM프만 가지고 이제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학기 마칠 때면 여러분은 OPM프의 도사가 돼 있을 거야. 왜냐면 시험 문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내는 게 OPM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OPM프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아요. OPM프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 입력단위 2개고 그 다음에 출력단위 하나예요. 나중에 가면 뭐 디퍼렌셜이라고 해서 출력단위 2개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기초를 배우는 거니까 이런 모양 싱글 엔디드라는 거는 출력단위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런 싱글 엔디드를 배우게 되고 OPM프는 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단에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위상 180도만큼의 역위상이 가지고 출력된다는 의미고, 이 플러스 단에 이런 신호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동위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를 인버팅이라고 해요. 인버팅 인풋. 인버팅 인풋. 플러스는 non inverting. non inverting 인풋이라고 우리가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inverting amplifier, non inverting amplifier가 있는데 이게 그게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OPMP의 이제 두 가지 특성. 솔직히 이것만 하면 이제 다 게임 끝인데, OPMP의 입력에 들어가는 전류는 0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야. OPMP의 입력에 들어가는 전류는 0이다. 아이디어란 경우. 우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란 OPMP 갖고 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란 경우 두 개의 인풋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이 양단의 전압은 항상 같다. 여기에 5V가 걸리면 여기도 5V가 걸린다. 이 두 개만 알면 돼. 이 두 개만 하면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어떠한 커런트도 입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즉 I가 제로라는 거. I가 제로라는 의미는 뭐예요? I가 제로라는 거. 저항이 무한대라는 의미죠. 즉 입력 저항이 무한대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볼테지의 차이가 There is no voltag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put terminals. 두 개 사이에 어떤 전압 차이가 없다. 항상 전압이 같다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이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여러분 책에는 반전 증폭기라고 나오는데, 반전 증폭기라는 건 여기 지금 마이너스에 물려 있는 거야. 요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이 이 마이너스에 이렇게 물려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인으로 보여봅시다. 개인이라는 건 이제 전압 이등인데,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신호가 1mV가 나오는데, 이게 앰프가 만약에 개인이 1mV가 우리 심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 OPMP의 개인이 만약에 1000짜리가 있다면 증폭이 돼서 얼마가 되겠어요? 1mm 곱하기 1000을 해갖고 1V가 되는 거. 즉 이때 요거를 우리가 개인이라고 한다 이거야. 개인, 이득. 우리는 지금 이득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우리 전압원,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가 요 앰프, 이 반전 증폭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증폭이 되는지 보고 싶은데, 우리가 나오는 신호, 요 개인을 알아야지 원 신호를 보고는 가능하다 이거야. 여기가 1mV가 나오는데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10mV가 됐어. 근데 우리가 설계하면서 이게 개인이 10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 아, 심장에서 나오는 거는 10을 나누니까 1mV가 여기서 생성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OPMP의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양단의 전압은 항상 같다. 여기 지금 그라운드, 그러니까 여기도 그라운드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V인이고 여기 그라운드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느냐? V인 나누기 R1이 돼요. 그럼 여기가 I가 가는데, 자, 또 두 번째 정의. OPMP로 들어가는 I는 0이다. 여기로 흘러가는 게 0이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I는 어디로 가? 위로 흘러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I가 여기로 이렇게 가니까 I가 지금 이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요즘이니까 이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VF라고 놓으면 이 VF는 어떻게 되느냐? RF 더 곱하기 I가 되는 거고, I는 R1, RF, V인이 된다 이거예요. 즉 요거가 이렇게 돼. 근데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 0V라고 했잖아.
0볼트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 아웃은 어떻게 돼? 응? V 아웃. V 아웃은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 아웃이야. 그럼 요거의 전압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요거 그냥 바꿔주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VF로 해주면 여기가 0볼트가 되고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VF가 결국 V 아웃이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VF를 요거를 해주면 마이너스 R1, RF, VE는 V 아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게인은 뭐냐?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R1, RF가 된다 이거예요. 즉 이게 우리가 뭐라 게인이 된다 이거지. 그럼 이게 왜 반전 증폭기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마이너스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V인이 이런 신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너스 때문에 위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 이거지. 그거에 대한 예가 밑에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사인파가 이렇게 들어가. 사인파가 들어가고 지금 R1, RF는 47K고 이거는 4.7K야. 근데 아까 전에 공식에 의하면 Vin, Vout은 뭐냐? 마이너스 4.7K 분의 47K가 돼서 전압 이득은 마이너스 10이 돼요. 10인데 여기가 지금 아웃풋이 V고 밑에도 V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전압 이득을. 전압 게인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V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0 곱하기 V인이 되고 V인이 아까 전에 요거라고 하면 입력이 지금 이런 식의 파란색이 입력이에요. 요거.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볼트를 곱해지니까 이게 50볼트까지 늘어나는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뭐야? 180도의 위상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피크점이 여기인데 최저점은 이렇게 돼서 이런 위상 변화가 돼갖고 나온다. 즉 출력의 전압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반전 증폭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전 증폭기가 배웠으니까 반전 증폭기라는 게 개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상 변화 180도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비반전 증폭기,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하면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겠지. 비반전 증폭기는 개인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상 변화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아까 전에 비반전 증폭기는 아까 전에 반전 증폭기는 여기에 전화번이 있는데 이거는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비반전 증폭기는 전압 소스가 여기 있어요. 전압 입력 소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OP앰프의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 양단의 전압은 요거 입력의 두 전압은 같다. 여기 V인이 되겠죠? 같으니까 V인이 되고 요거는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I1은 어떻게 되느냐? I1은 V인 나누기 R1이 돼요. 그러면 또 지금 여기는 뭐야? V 아웃풋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 I2라고 하면 I2는 어떻게 되느냐? V인 빼기 Vout 나누기 RF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압 이득을 구하니까 전압 이득의 정의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1번식하고 2번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KCL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 노드로 해갖고 서로 빠져나가는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I1 더하기 I2는 0이 된다 이거야. KCL에 의해서. 그래서 I1을 가져다 놓고 I2도 가져다 놓으면 R1 V인이 되고 RF V인이 되고 V 아웃풋이 되고 해서 이거는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걸 만들어주는 거야.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쭉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R1 더하기 RF분의 1 V인이 될 것이고 RF V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걸 정리를 해주면 V인하고 V 아웃풋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RF 곱하기 R1 분의 1 RF 분의 1이 되니까 1 더하기 RF R1 분의 RF 이런 식으로 전압 게인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반전주폭기에서는 마이너스 게인이 나왔는데 지금 요거 비반전주폭기에서는 마이너스 텀이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고 게인의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 1만 더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봅시다. 요거 이런 모양으로 된 거 이거는 우리가 비반전 증폭기인데 이거 아까 전에 1 더하기 R1분의 RF가 전압 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47을 가져다 오고 4.7을 가져다 오면 요 놈이 이제 10이 되고 전체적인 게인은 11이 돼요. 플러스 11. 그러니까 입력이 V인, V 아웃풋이 지금 플러스 1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V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11 곱하기 V인이 되는 거예요. 입력을 우리가 5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V 아웃풋은 55 곱하기 사인 3t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동의상으로 플러스니까 동의상 위상 변화 없이 55만큼 올라가서 이런 식의 출력이 나온다.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핸드 어널리시스로 배웠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피스파이스를 이제 실습을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진짜로 컴퓨터 상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할 것이고 이번 학기 말에는 여러분이 증폭기를 직접 또 설계를 할 건데 설계를 해서 사인파를 놨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핸드 어널리시스 한 것처럼 이만큼이 증폭이 돼서 나옵니다. 자, 질문? 자, 따라오겠어요? 거기 뒤에 다 따라오겠어? 여기 문 쪽에, 여기 몇 학년이지? 둘 다. 3학년? 1학년? 2학년? 알아듣겠어? 자, 그럼 이제 볼테이지 팔로우라는 거 해봅시다. 팔로우가 뜻이 뭐야? 팔로우. 따라와는 이제 지드래곤이 하죠. 팔로미 하고. 팔로우라는 게 이제 뭐 따라간다 그런 의미니까 볼테이지 팔로우라는 거는 전압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V인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이제 볼테이지 팔로우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V인이 있고 여기 정 Rn이 있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OPMP의 정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0. 전류가 0이니까 양단의 전압 강하는 양단의 전압 강하가 없지. 봐봐,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지금 0이 없는데 지금 물이 흘러야지 뭐 전압 강화가 생기지 뭐 물도 안 흘렀는데 무슨 전압 강화가 있어. 전압 강화가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 시험 문제로 요거 한번 여기 가운데 내봤더니 애들 막 되게 희한하게 풀더라 막. 여기 V인이 와야 되는데 막 여러분 창의성이 참 대단해요 막. 여기 가상으로 막 뭘 그려놓고 하면서 막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좀 전류가 흐르는 게 없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어.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그대로 여기 보이게 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V인이 그대로 여기 V인이 돼요. V인이 되고 두 개의 인력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같다 하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V인이 되겠죠? 근데 V인이 여기 쭉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V인이 오기 때문에 요 놈도 V인이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요 놈이 변할 때 똑같이 아웃풋 다음에 어떠한 개인이지. 개인이 없잖아 지금. 개인이 1이잖아 1. 요거 변하는 거를 이 아웃풋 다음에 그대로 따라간다 해가지고 이게 볼테이지 팔로우예요. 볼테이지 팔로우고 이거는 우리가 유니티 게인이라고 해요. 유니티 게인. 유니티 게인이라는 거는
개인이 1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볼테이지 팔로우 유니티 게인 버퍼 그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복잡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인데 이제 우리가 전압 소스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과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 이제 연산 증폭기 OPMP라고 하거든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데 증폭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신호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증폭기의 기본 원리 여기가 0이니까 요거도 0이 된다. 왜냐면 양단의 전압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되니까 여기로 흘러가는 거 I1은 어떻게 정의가 돼? V1 나누기 R이 되고 I2는 어떻게 되지? V2 나누기 R이 되고 I3은 V3 나누기 R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 합쳐서 딱 가는데 지금 여기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가? 여기로만 가죠. 그렇죠? 이놈이 I라고. 즉 I는 뭐냐? I1 더하기 I2 더하기 I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에 걸리는 게 VF라고 하면 VF라는 거는 I 곱하기 RF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전압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VF로 바꿔주니까 V 아웃풋은 뭐냐? 마이너스 VF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V 아웃풋은 마이너스 I RF가 되는 것이고 이 I라는 거는 결국 요 놈에서 왔으니까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곱하기 R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R은 동일하게 있으니까 빠져나와. 그 마이너스 R을 빠져나오고 RF가 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V1, V2, V3만 있으니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해가지고 이런 식이 된다 이거. 즉 개인은 똑같아. 이 R이 같기 때문에 개인이 똑같은데 어떻게 증폭이 되냐? 이 각각의 신호가 더해져가지고 증폭이 된다. 그 의미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거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암기할 필요가 없어. OPMP의 두 가지 원칙.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다. 그다음에 주 입력의 노드는 항상 같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KVL, KSL 응용해서 풀어주면 이게 다 여러분 유도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이거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캐스케이드. 화색이 돋네. 마지막에 가야겠다.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캐스케이드의 의미는 뭔가를 이렇게 직렬로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연결했다는 의미예요. 캐스케이드. 이렇게 캐스케이드가 이렇게 연결했다는 의미가 캐스케이드고 나중에 보면 이제 캐스코드라고 배우는데 캐스코드는 뭐냐? 뭔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의미예요.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거, 캐스코드는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알아두고 캐스케이드 스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앰프가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얼핏 보면 우리 이 부분만 보면 앞에서 배웠던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뒷부분만 떼어서 보면 뭐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요거 V1은 V2, 그다음 V 아웃풋에 우리가 V 아웃풋을 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를 잘라서 생각해 준다 이거야. 잘라서 요거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해주는 거야. 즉 VX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VX하고 V 아웃풋의 관계를 구해주면 우리가 V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게 연산 증폭기니까 요거 아까 전에 이거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R하고 RF인데 인버팅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그다음에 소스가 두 개니까 V1 더하기 V2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VX가 되는 거예요. VX.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VX가 우리가 구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했느냐? 요 식에서 왔어. 이게 세 개인데 우리는 좀 두 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VX를 구했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 이제 소스가 VX야. 그럼 우리가 해주는 거는 VX하고 V 아웃풋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니까 이 전압 게인이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V 아웃풋은 뭐냐? 마이너스 R1분의 R2 V 아웃풋이 되고, VX가 되는 것이고, VX는 우리가 이미 앞에도 구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R1 곱하기 R2 곱하기 R 곱하기 RF 곱하기 V1, V2가 된다 이거지. 이게 뭐냐? V 아웃풋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게 여러 단이 있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 한 단 한 단 잘라서 분석을 해주고 또 한 단 잘라서 분석을 해주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 전체적인 어떤 V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